자, 16번.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4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. 말이 조금 꼬였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문제를 하나씩 뜯어봅시다.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입니다. 그죠? 그 방법의 수, 즉 경우의 수죠. 그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죠.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바로 점화식이었어요. 어쨌든 n명을 두 조로 나눌 건데 우리가 곧바로 n명이 있는 상태에서 n명을 두 조로 나눈 상태에서 n 플러스 1명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바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n이 2부터입니다. 왜 2부터냐? 두 조를 만들려면 최소 사람이 2명은 있어야죠. 그죠? 학생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n이 2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? 네, 학생이 A랑 B랑 학생이 2명이 있다. 그러면 A, B 이렇게 잘라서 그죠? 어떻게 해요? A, B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. 그러면 한 명 한 명 해서 한 가지가 되겠죠. A는 1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N이 3이라면 N이 3이라면 즉 3명인 거죠. 이 3명일 때는 우리가 A3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 전에 있던 A2라는 값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이 A2, 그죠? A2, 제2항을 이용해서 3항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. 아시겠죠? 그러면 여기 한 명씩 이렇게 모아놨어요.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두 조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3명이 된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더 오는 거죠. 그러면 뭐 C라는 학생이 왔다. 그러면 그 C라는 학생이 여기 A와 한 조를 만들 수도 있고 B와 한 조를 만들 수도 있죠. 그리고 그 C가 혼자서 한 조가 되기 위해서 A랑 B를 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뭐냐면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. 그럼 얘를 1명, 9명, 2명, 8명, 3명, 7명, 4명, 6명, 5명, 5명 이렇게 해서 한 명짜리 조가 있어도 관계없는 거죠. 왜냐하면 한 조의 사람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C라는 학생이 왔을 때, 그죠? 이 C라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? A가 있는 이 조에 들어가서 AC가 될 수도 있고, 그죠? 그걸 지금 만들어 볼게요.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. 자, A, C가 한 조가 되고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A가 혼자 있는 상태고 B에 C가 붙어서 이렇게 또 한 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C가 나는 혼자 한 조 할래요. 그래서 A랑 B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총 몇 가지입니까? 3가지죠. 그럼 얘가 이제 3이 돼야 되는데 그 3을 바로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있던 이 A2, 즉 N이 2명의 학생일 때 N이 2일 때 그때 두 조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. 그러니까 C가 한 명 추가가 되면서 이 C가 A에 B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. 즉 여기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만든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이렇게 2가지로 만든 거죠. 그 다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혼자가 되는 이런 경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겠어요. 그러면 A2라는 첫 번째 1이죠. 여기다가 그러니까 1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얘가 2배가 되는 거죠. 왜?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그 이전에 있던 경우에
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곱하기 2 하고 한쪽으로 몰아버린 한 가지가 더 있더라. 그래서 얘를 3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A2 즉 제2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직까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n이 4일 때 한번 해보죠. 그러면 4명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A, B, C 3명이 이렇게 조를 나눠놨어요. 세 가지죠. 여기에 D라는 학생이 추가가 됩니다. D라는 학생이 한 명 더 온 거예요.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조에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. 맞죠? 그 다음 여기 A가 있는 곳에 D가 들어가고 BC가 있는 곳에 D가 들어가면서 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즉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. 자, 이 D라는 학생이 A, C에 붙어서 A, C, D가 한 조가 되고 B 되는 경우랑 A, C에 B, D가 되는 경우, 즉 여기 있는 이 한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. 마찬가지 얘도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. 그게 뭐냐면 AD와 BC 그리고 A의 BCD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할 겁니다. 그게 뭐냐면 CD의 AB 그리고 C의 ABD 됐나요? 네. 즉 여기 있던 경우에 한 조가 두 개죠. 그때 D라는 애가 이 두 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만큼 만들어질 것이다. 그게 결국은 여기 있는 조에 곱하기 2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A4는요. 여기 3이 있었죠? 세 가지였죠.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고 그죠?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6개 만들어진 거예요. 그 다음 A, B, C를 모두 한쪽에 몰아버린 다음에 D가 혼자서 한 조가 되는 경우 그죠? 그게 한 가지 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7가지가 만들어질 겁니다. 그게 뭐 어떤 경우냐? D가 혼자서 되고 A, B, C를 한쪽에 몰아버리는 거죠.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느냐? 그 이전에 n이 3일 때 나왔던 이 경우의 수, 즉 A3이죠. 그 A3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A3과 A4의 관계, 또 A2와 A3의 관계식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n 플러스 1명일 때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AN에다가 3을 곱하고 3이 아니죠. 잘못했어요. 2를 곱하고 2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. 알겠죠? 얘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. 그래서 관계식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죠. 어떤 조건요? 네,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더라. 한 명은 안 돼요. 그 경우 이렇게 조건이 추가가 돼야겠습니다.